또한 비즈니스 모델도 최소한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돈 벌 거예요? 라는 질문에 깜짝 놀라는 창업자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성장할 거예요? 어떻게 유저를 확보할 거예요? 라는 질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파카입니다. 지금은 새벽 4시 48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해외에 한 강연을 들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공유드립니다. 이 강연을 한 사람은 바로 오픈AI의 CEO이자 수많은 스타트업을 배출해낸 Y 컴비네이터의 대표 샘 올트먼인데요. 그가 직접 말한 스타트업을 성공시키는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께 나침반이 되어줄 영상이니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 스타트업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가르치려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성공 정도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친구에게 소개할 정도로 뛰어난 제품을 만들었는지에 비례합니다. 초기 사업가들은 항상 저에게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뭔가 색다른 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공의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나의 제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친구에게 소개하는가.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친구에게 소개할 정도로 훌륭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이미 성공을 위한 80%의 작업을 끝낸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는 가장 성공적인 회사들, 예를 들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곳을 당신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아마 친구가 이거 정말 좋아, 꼭 써봐 라고 말해줬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제품. 실제로 이 샘 올트먼이 개발한 오픈AI,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챗 GPT, 이걸 사용해보면 너무 좋아서 친구에게 이거 써봐라고 추천을 하게 되지 않나요? 이 샘 올트먼이 말하는 첫 번째 성공 공식은 바로 입소문을 낼 만한 좋은 제품인가 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설명이 쉬워야 한다. 제품의 중요한 성공 신호 중 하나는 설명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제품이냐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몇 마디로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람들이 오 그거 재미있겠다 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대개 그건 잘못된 방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이 명확하지 않거나 시장의 니즈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 혹은 여러분이 판매하는 제품을 한 줄로 소개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리치파카는 사람들과 함께 부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콘텐츠를 공유하고 실행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 이게 저를 설명하는 한 줄인데요. 과연 여러분의 한 줄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빠르게 성장 중이거나 곧 성장할 시장을 선택하라. 스타트업이 또 고려해야 하는 건 현재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거나 조만간 성장할 시장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을 평가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성장률에 대해 묻습니다. 성장률이 어떻게 되나요? 라면서요. 매출이 적더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 용인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시장의 총 규모만 보는데 이건 큰 실수입니다. 진짜로 주목해야 하는 건 매년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죠. 아이폰 시장이 그 예입니다. 2007년 이전만 해도 0달러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 강연을 한 사람이 오픈AI, 챗 GPT의 대표 샘 올트먼이잖아요. 마치 AI가 지금 딱 그렇네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AI 시장? 누가 생각도 못했던 건데 지금 이 시장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3.3 리멤버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범섭 대표님을 만났는데요. 그 대표님도 저에게 해주셨던 조언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바라볼 때 5년 뒤, 10년 뒤에 더 성장할 시장인가 혹은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눈여겨보시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네 번째, 진짜 트렌드와 가짜 트렌드의 구별. 진짜 트렌드와 가짜 트렌드를 구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트렌드는 실제로 일어날 것이고 가짜 트렌드는 그렇지 않거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 큰 베팅을 하기 전에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진짜 트렌드는 초기 사용자들이 그것을 집착할 정도로 사용하고 친구들에게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가짜 트렌드는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는 해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아주 드물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아이폰을 가진 사람들은 매일 몇 시간씩 사용했고 중심 생활 도구가 되었으며 친구들에게 꼭 사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명확히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이었고 모바일 앱에 베팅할 최적의 타이밍이었죠. 반대로 2018년 당시 VR은 가짜 트렌드였습니다. 언젠가 VR이 대세가 되리라고는 믿지만 당시 VR 기기를 소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구매는 많았지만 열성 사용자가 적었죠. 아까 AI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AI는 진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독하고 구매하고 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매일 사용하고 그걸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니까요. 5번째, 열정적인 창업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에 진심이신가요? 여기서 샘 올트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스타트업에는 적어도 한 명의 전도사 같은 창업자가 필요합니다. 보통 CEO가 그 역할을 하죠. 제품을 판매하고 인재를 영입하고 언론과 소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회사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열정적으로 비전을 전파하고 모두를 감염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대표가 이 역할을 하거나 혹은 부대표, 이사 같은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겠죠. 6번째, 야심찬 비전은 필수. 이러한 역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야심찬 비전입니다. 너무 허세를 부리는 건 역효과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야심차게 발전하는 비전은 긍정적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비전에 매료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돈에 움직이지 않고 비전에 움직이죠. 요즘 실리콘밸리에서는 쉬운 스타트업보다 어려운 스타트업을 하는 게 더 쉽다는 역설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스타트업이 있고 다들 좋아 보여서 인재를 모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라면 초기에 몇 명은 모을 수 있어도 그 다음은 어렵습니다. 왜 이 회사에서 일해야 하죠? 왜 이게 세상에 중요한가요?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 정말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좋은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죠. 저도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과 하고 싶은 것은 저희와 함께 해주는 분들, 제 콘텐츠를 봐주시는 분들, 제 제품을 구매해주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는 단순히 돈을 넘어서 경제적인 부, 마인드적인 부, 마음적인 부, 건강적인 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7번째, 창업자의 확신. 또한 최고의 창업자들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틀릴 수 있지만 이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확신과 결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할 거야.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에 도전해야 좋은 인재가 모입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6번째 말씀드렸던 야심찬 비전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네요. 8번째, 최고의 팀을 만들 것. 이제 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몇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팀이 곧 당신이 만드는 회사다라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크 저커버그처럼 채용에 엄청난 시간을 쓰는 창업자는 드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팀을 만드는 건 좋은 시장을 고르는 것과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빌 게이츠도 엄청나게 강조한 부분이죠. 성공한 창업자들은 어느 시점에 제품을 만드는 데서 회사를 만드는 쪽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팀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가 당신이 실패할 거라고 말할 때 내부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어,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해낼 거야 라는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디어 생성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아이디어가 훌륭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몇 명은 꼭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쓸모없지만 그런 아이디어에서 혁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팀원들이 우리가 해낼 거야 라고 말할 때 가장 기쁩니다. 많은 문제가 생기고 대부분 치명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건 해볼 만해, 우린 해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팀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저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대기업에서는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라는 말이 흔하죠. 스타트업에서는 걱정 마세요, 제가 할게요 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도적인 행동이 필요한 환경입니다. 스타트업 초기에는 데이터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의사결정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정보 속에서
중에서도 행동하는 용기,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하면 바로 바꾸는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시도하고 바꾸는 적응력은 이러한 스타트업 혹은 저 같은 초기 사업가에게 너무 필요하죠. 제가 이 유튜브 폼을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이것도 몇 개를 해본 뒤 반응도를 보고 폼을 조금 바꿔가는 과정이거든요. 만약에 근데 이 유튜브를 큰 회사 단위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붙어 있다면 이렇게 빠른 전환을 하지 못하겠죠. 또 하나, 우리는 경험의 없음의 축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경험 없는 게 축복이래요. 어떤 스타트업은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성과를 냅니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자신이 했던 최고의 일들은 경험과 돈이 전혀 없을 때 나왔다고 말했죠. 물론 모든 경우에 적용되진 않겠지만 가능성이 높은 비경험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스타트업의 장점입니다. 해본 사람을 안 치는 게 아니라 안 해본 비경험자에게 기회를 주고 이 사람에게 시도를 해보게 하는 것도 스타트업의 장점이자 성공 비결이라고 하네요. 벌써 9번째입니다. 스타트업은 관성이 생명. 마지막으로 창업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모멘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우울한 얘기지만 초반 몇 년간은 절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수 없습니다. 스타트업은 워라밸과 거리가 멉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자체적인 추진력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냅니다. 한번 잃은 모멘텀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기는 흐름, 예측 가능한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창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그쵸? 스타트업은 관성이 생명이죠. 오래된 기업들은 이런 나태함이 생긴다거나 조금은 안일해진다거나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스타트업에서는 열정이 막 뿜뿜하잖아요. 그러한 관성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창업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는 겁니다. 10번째, 장기 경쟁 우위와 사업 모델. 그리고 스타트업은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많은 스타트업들이 여전히 이 질문을 받으면 당황해합니다. 이 비즈니스의 네트워크 효과는 무엇인가요? 장기적인 독점력은 어디에서 나오죠? 이러한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 질문은 이런 거죠. 다른 회사가 이걸 따라하면 넌 어떻게 대응할 거야? 이러한 것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위험 신호라는 겁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도 최소한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돈 벌 거예요? 라는 질문에 깜짝 놀라는 창업자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성장할 거예요? 어떻게 유저를 확보할 거예요? 라는 질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1번째, 1% 사업가의 4가지 특징. 이 샘 올트먼의 파트너 중 한 명이 성공한 사업가들의 공통점을 4가지로 예약을 했대요. 이 4가지는 바로 절약, 집중, 집착, 사랑. 이 4가지인데 이 샘 올트먼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창업자는 자신과 자신의 일을 이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업에 절약, 집중, 집착,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마지막 12번째,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3가지 분야.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이 어떻게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죠. 대부분의 경우 대기업을 이기기 어렵지만 다음 3가지 분야에서는 스타트업이 자주 승리합니다. 첫 번째, 나쁘게 들리지만 사실 좋은 아이디어. 대기업에서는 모든 상사, 심지어 CEO까지 설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의 노로 모든 기회가 사라집니다. 반면 스타트업은 수천 명의 투자자 중 단 한 명의 예스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말하네요. 그쵸? 대기업에서는 이게 먹힐 수가 없겠죠. 두 번째,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시장이 빠르게 바뀔수록 전략이나 제품을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유리합니다. 대기업은 보통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립니다. 그렇죠. 오늘 계속 예시로 들었던 이 AI 분야만 해도 새로운 AI 회사들이 아주 큰 급성장을 이루었고 대기업에서 이러한 회사들을 인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세 번째, 플랫폼 전환기. 아이폰처럼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스타트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대기업은 보통 연단위 전략만 짜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반면 스타트업은 그날 아침 새로운 방향을 완전히 전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3가지는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전략적인 분야입니다. 오늘은 샘 올트먼이 말한 사업을 성공시키는 12가지 방법이자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거는 스킬적인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인사이트가 가장 와닿으셨나요? 저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친구에게 입소문 낼 수 있는 그런 제품, 서비스를 만들 것이 가장 와닿았는데요. 제가 만드는 제품들, 제가 만들고 있는 콘텐츠나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고, 과연 이 영상도 여러분들이 주변에게 입소문을 낼 만한 영상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이 가장 와닿으셨던 것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저의 생각까지 한번 공유해 드려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자가 되는 인사이트를 듣고 싶다면 리치파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